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깜깜이 되어가는 중국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다음 이어 네이버도 차단,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고립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중요한 정보의 외부 노출을 차단하면서 한국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도 필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경제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기업 실사를 실시하는 컨설팅 업체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닌 3곳이 한꺼번에 급습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도 다음에 이어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정보 차단은 외부로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막으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깜깜이 되어가는 중국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다음 이어 네이버도 차단입니다. 최근 중국과 같은 경우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외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하고 있던 곳이었죠. 기업 실사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실제로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재무사항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재무 상황이 부풀려지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든 비즈니스를 할 때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 실사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중국은 컨설팅 업체들에게 재갈을 물리면서 이제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를 할 때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인터넷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물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 해외 유명 언론 매체 등도 이른바 만리 방어벽에 막혀 VPN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다음에 이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네이버 접속 차단하는 중국입니다. 22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베이징과 랴오닝성 선양 등 중국 내 주요 지역에서 최근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베이징 교민 중에서 네이버가 열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교민의 경우 네이버를 통해 각종 생활,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물품 거래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또 뉴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막게 되는 것이죠. 또 네이버 메일과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는 교민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접속은 차단됐으나 검색 기능과 메일 접속 등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검색 기능이라는 것은 뉴스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네이버 사이트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인 VPN에 설치해야만 이제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 접속도 이미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VPN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양의 한 교민은 무역 관련해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열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차단이 됐죠. 지금 핫메일 이런 것도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여론 통제를 위해 민감한 해외 사이트 통제에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이버도 이와 같이 여론 통제를 위해서 한 비슷한 여러 사례와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을 막는 중국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주요 자료,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일부 정부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중국 본토 이외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고 리오프닝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접근 제한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그 범위를 넓혀 비즈니스, 학술 분야, 그리고 사업 관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실사 분야에서도 수년 전부터 그 징후가 공견하게 포착되어 왔고 이제 컨설팅 업체까지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외국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해도 얻을 정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인들이 일선 관계자, 지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국영기업의 고위층과 정기적으로 만났고 때로는 그들에게서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내 모든 관료 및 기업 관계자들도 시 주석의 사상만 그대로 되풀이하는 앵무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투자를 위해 방문했어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논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베이징을 향한 두려움. 베이징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국가안보국 장관의 시 주석의 측근인 천이신을 세웠습니다. 중국 베이징 기조가 이제 경제보다 안보 우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곳곳에서 보여오고 있죠. 중국 국가안보국은 미국 CIA와 FBI 기능을 합친 것으로 외부로 중국 내 자료의 유출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 관계자들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입에 올렸다가 당국에 의해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찍힐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만리방학의 정책으로 중국 내부의 외국 정보들 그리고 중국 정책에 맞지 않는 정보들의 접근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모두 막고 있죠. 이러한 만리방화벽의 정책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이제는 외국에서도 중국을 엿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볼 때 중국이 왜 정보 유출에 신경을 쓸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중국 내부를 속속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경계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정책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그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이러한 것까지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보 유출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경제가 아닌 경제 후면에 놓여 있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인권 탄압 국가로 찍혀왔죠. 특히 허술한 중국 정보 방어막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지 못할 바에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고 정보도 느슨하게 아주 일부만 공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온 사람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 중앙정부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면서 대규모 인권 탄압의 발생과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연루 증거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정된 곳에 주거 감금하는 RSDL 프로그램. 이는 체제를 비판하는 인물들을 이곳에 감금하면서 실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의 모든 형사사건 판결을 저장한 최고 인민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전반적 규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로 중국 내의 언론 자유의 탄압, 출국 금지 확대 증거로 활용했었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요즘에는 숨기면서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수기 의회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제출되는 정부기관의 업무 보고 역시 부실해졌죠. 각 정부 기관과 당기관의 보고서와 통지문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얼마 전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확대를 폭로했지만 중국 정부의 부실한 정보 때문에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한 비밀경찰서 운영 규모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의 정보 차단은 인권 분야 및 경제계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도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게 외국 정부의 안보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도 부족하고 있어도 빈 곳이 많기 때문에 심층 분석은커녕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확인조차 곧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인권 분야에만 그 정보 유출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었다는 점이죠. 즉, 기업 분야 말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 기업 활동 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받을 것이며 중국이 기업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베이스 중국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회사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하기는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들이 말하자면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로부터 전례 없는 속도로 강제 분리, 디커플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은 중국을 세계로부터 분리할 뿐 아니라 중국을 외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깜깜이로 만들어 경제, 정치, 학술 분야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네이버의 정보 차단 이것은 결국 한국의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 내에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금 네이버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한국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연락마저 끊게 만들었다는 점. 이 서버 자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서버를 그들이 볼 수 없다라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를 정치로 보기 시작하고 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그것도 보고 제가 적용하고 이것을 한번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